네, 안녕하십니까. 유치학학 문제풀이 조교재진입니다. 이번에는 시험 전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들 집어가지고. 자, 일단 먼저 이번에는 예제 2.12번 문제 안정성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바지가 그림과 같이 폭 2L 그리고 높이 H의 흐지클 수선으로 된 균일한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다. 바지의 질량 중심 G가 그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정확하게 홀수선이 있을 때 작은 경사각도에 대한 메타센터 높이랑 바지가 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B, H분의 L의 범위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바지가 폭 2L 그리고 높이 H의 수직클 수선으로 된 균일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바지 앞면은 안쪽으로, 지금 이거는 바로 정면에서 바라본 건데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딱 잠긴 부분, 이 부분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 아래 그림이 되는데, 아무튼 요 안쪽으로의 길이가 이렇게 B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경사축 5에 관한 홀수선 면적, 홀수선 면적은 이제 한 변이 뭐 저변이라고도 하죠. 저변이 B, 지금 이거고, 그리고 높이가 2L인 직사각형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경사축 5에 관한 면적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하는 식은 이제 이렇게 되죠. 12분의 BH 3승, 뭐 고체역학에서도 나왔던 그런 식인데, 12분의 BH 3승인데 여기서 B는, 이 공식에서 B는 지금의 우리 B랑 똑같은 거고, H는 높이 2L이니까 H에다가 2L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12분의 B 2L의 3승이 되겠죠. 이거 전개를 해주면은 8BL 세제곱이 되고, 뭐 약분을 해주면은 3분의 2 BL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딱 저 부분이 잠긴 부분, 부유체의 잠긴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주면은 부유체의 잠긴 부분의 면적 V 서브는 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ELBH가 되고, 중력 중심 G랑 G에서부터 이제 부력 중심 B까지의 거리, 이제 GB를 또 구해주면은 2분의 H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이 B가 딱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2분의 H를 해주면은 중력 중심 G에서 부력 중심 B까지의 거리가 2분의 H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 구했던 것들, 뭐
I0랑 면적 관성 모멘트랑 V 서브 그리고 GB의 길이를 메타센터 높이 즉 mg를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mg를 구하는 식이 풀체의 잠긴 부분 분의 면적 관성 모멘트 마이너스 GB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교재 식 2.3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mg는 ELBH분의 12분의 1 8 BL의 3승 마이너스 GB를 빼주면은 2분의 H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다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mg는 3h분의 L제곱 마이너스 2분의 H가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 A번 작은 경사각도에 대한 메타센터 높이가 되겠네요. Answer A. 그리고 이제 B번에서 물어본 게 바지가 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B H분의 L의 범위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바지가 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바지가 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mg가 양수이면서 mg가 값이 계속 커질수록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양수여야 하니까 아까 전에 구했던 이거 A번의 답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A번의 답을 mg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3h분의 L제곱 마이너스 2분의 H는 양수여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H분의 L의 범위를 결정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L과 H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L 따로 H 따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L제곱이 2분의 3 H제곱보다 커야만 이제 안정이 된다. H 따로 L 따로 두 개 정리를 해주면은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nswer B. 바지가 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한 H분의 L의 범위. 만약에 H분의 L의 범위로 표현을 할 거면은 그냥 이거 H 약분해주면은 H제곱분의 L제곱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은 H분의 L은 루트 2분의 3 이렇게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제 2.12번 간단하게 안정성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이제 예제 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문 문제이고 수문 문제는 꽤 중요해가지고 이제 예제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에 이제 수문의 폭이 1.5m이고 점 B에서 힌지되어 있고 그리고 점 A에서 매끄러운 벽에 기대어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때 바닷물 압력에 의해 수문에 작용하는 힘 구하고 그리고 점 A에서 벽으로 받는 수평인 P 그리고 힌지 B에서의 반작용을 계산하라. 총 3가지를 물어보았네요. 총 3가지를 물어보았고 일단 딱 교재에서든 지금 여기서든 딱 이 부분에
화살표 지금 3m 이렇게 나와 있는 끝점이 여기 벽면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A 지점까지 3m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높이 3m고 밑변이 4m고 지금 수문 쪽 보게 되면은 3m, 4m 그럼 이런 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긴 당연히 직각이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당연히 5m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문의 길이가 5m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심은 당연히 A 지점과 B 지점 사이 이 중간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이제 아까 제가 A까지 3m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는 이제 점 B로 B의 위치로부터 이제 수직으로 1.5m 위치하겠죠. 그러면은 이 도심이 이제 바닥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점 B로부터는 높이로 이제 1.5m니까 수면으로부터는 이제 4.5m가 되겠네요. 여기 6m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앞서서 먼저 수문의 단면적 A번 문제가 이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수문의 단면적도 미리 구해두면 좋겠죠. 지금 수문의 길이가 5m라고 했고 그리고 수문의 폭이 1.5m라고 했으니까 이걸 곱해주게 되면은 7.5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볼 건데 식 2.26번에 이제 판 면적에 걸쳐 작용하는 선형 응력 분포의 합력식이라고 나온 식 2.26번을 활용을 할게요. 그 식 2.26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F는 PAA 플러스 감마 HCG A는 이걸 A로 묶어주면은 PA 플러스 감마 HCG A 그리고 이거는 PCG A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F랑 이것만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따로 적어주면은 F는 PA 플러스 감마 HCG A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PA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수문의 양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 대기압이죠. 여기 PA 그냥 그래서 소거를 시켜줄게요. 수문의 위쪽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수문의 반대쪽 면에서도 작용을 하고 여기서도 작용을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소거를 시켜줘도 됩니다. 여기 PA 있고 여기 PA 있으니까. 그래서 PA를 그대로 소거시켜주게 되면은 남는 거는 F는 감마 HCG A 여기서 감마는 당연히 비중량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감마는 여기 바닷물의 감마 값이 비중량 값이 나와 있네요. 감마는 1050 뉴턴 퍼 미터 3승 그리고 HCG는 4.5m HCG가 여기랑 여기 이 높이가 되겠죠. 4.5m 그리고 단면적 A는 이 구한 7.5m 제곱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F는 1050
뉴턴/미터 3승 곱하기 4.5m 곱하기 7.5m 제곱이 남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F는 33만 9,200 뉴턴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A번의 답, 이제 바닷물 압력에 의해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딱 이 유체 표면으로부터 중심까지 높이랑 관련이 있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이 점 A에서 벽으로부터 받는 수평임 P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수문에 점 A로부터 점 A에서 벽으로부터 받는 수평 힘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먼저 수문의 자유물체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수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기대어져 있으니까 요만큼 압력이 P가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 방향으로 P가 작용이 되고, 뭐 여기는 이제 세타만큼 높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지금 씨워터 바닷물에 의해서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힘 F가, 이건 뭐 바닷물에 의한 힘이 되겠죠, 작용을 하게 되고, 아니다, 딱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딱 중심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가 CG가 될 거고, 바닷물에 의한 힘 F가 작용하는 곳은 지금 저기 살짝 아래에 위치하겠죠. 이 수문이 살짝 비스듬히 있으니까 CG보다 살짝 아래의 위치에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가 압력 중심 C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해보죠. 그리고 이제 요 B, 힌지 B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BX,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Y에 작용하는 BY, Y보다는 Z로 표현할게요. Z축으로 작용하는 BZ, 이 두 가지의 힘까지 다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 힘에 관한 거는, 아무튼 이렇게 힘에 관한 거는 다 빨간색으로, 작용되는 힘에 관한 거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유물체도에서 먼저 힘 F의 압력 중심 이 CP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수문의 단면적은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제 직사각일 때 IXX는 12분의 BL 3승, 그리고 IXY는 0. 이건 이제 이 식에 관한 거는 교재 79페이지에 그림 2.1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문의 폭이 1.5m, 그리고 길이가 5m이니까 이거 12분의 BL 3승에 넣어주게 되면은 IXX는 12분의 1.5m 곱하기 길이의 3승 5m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IXX는
15.63m 사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IXY는 0이 나오게 되고, 자, 이걸 왜 구했냐면은 이제 중력 중심 CG로부터 압력 중심 CP까지의 거리,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요 L을 구해야 하는데, 거리 L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식 2.29번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식 2.29번을 적어보면은 이제 L은 마이너스 Y, CP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풀었으면은 마이너스 HCGA 분의 IXX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네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IXX를 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다시 적어보면 L은 이거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내비두고, 밑에부터 분모부터 HCG는 어딨냐, 아까 지웠구나. 아까 구했는데 이제 HCG는 이 부분이니까 4.5m, HCG는 4.5m가 되고, 이제 수문의 단면적도 아까 구한 것처럼 몇이냐, 7.5m 제곱, 그리고 분자의 IXX는 15.63, 그리고 사인 세타는 지금 이 삼각형 보면은 세타가 여기 있고 5m, 3m, 4m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죠. 5m 분의 3m 해가지고 5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L은 0.278m가 나오게 됩니다. L이 0.278m.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 B에서 힘 F까지의 거리는, 요 B에서 F까지의 거리는 총 수문의 길이, B에서 F까지의 거리는 이제 총 수문의 길이에서 여기가 또 2.5m니까 그 그림이 복잡하냐, 지저분하냐. 여기가 2.5m죠. 길이가 5m이니까 딱 중심인 CG까지는 이제 여기는 2.5m가 되고, 여기는 L. 다시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CG, 그리고 여기가 CP, F가 작용하는 곳, 즉 CP가 되고, 요 총 길이가 5m고 이제 CG는 중심 쪽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절반인 2.5m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CP랑 CG 사이를 L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점 B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점 B에서부터 중심까지도 당연히 2.5m니까 나머지 여기는 2.5m에서 요 L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결국 점 B에서 힘 F까지의 거리는 이제 총 수문의 길이 5m에서 2.5m 빼고 L의 길이를 빼주게 되면은 결국 방금 L을 여기 구했으니까 나 순간 L이 어디 있나 했네. L이 0.278m라고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2.222m가 나오게 되겠네요. 점 B에서 이제 힘 F까지의 거리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이제 힘의 모멘트, 지금 유체 정력학 파트니까 여 힘이 R자 힘이 다 없죠. 멈춰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 모멘트의 합도 0이어야 하는데, 다시 적어보면 유체에 의한 힘 F와 벽에 의한 힘 요 모멘트의 합은 0이어야 한다. 유체 정력학이니까 따로 움직이는 게 없고 그냥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니까 힘의 합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에 의한 힘 F 그리고 벽에 의한 힘 P, 이 두 힘에 의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F가 여기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물음표 친 거 구한 게 2.2m죠. 여기가 2.222m라고 구했고, 여기서 그러면은 모멘트는 당연히 F 곱하기 2.22m, 이게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모멘트, 그리고 벽에 의한 힘 P에 의해 작용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P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P에 의한 모멘트는 딱 여기부터 힘 P 곱하기 여기 떨어진 길이, 수직으로 떨어진 길이,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세타니까 이 수문의 길이 사인 세타가 이제 이 부분의 높이, 그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수문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멘트 P에 의해 생성되는 모멘트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벽에 의한 힘 P, 유체에 의한 힘 F에 대한 모멘트를 적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F 곱하기 2.2m 더하기 여기 유체에 의한 힘이고, 벽에 의한 힘은 이제 PL
사인 세타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 힘 그리고 요 힘과 여기 사이의 거리 모멘트랑 지금 요 힘 P랑 여기의 거리 L인데 요 L은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세타인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지금 적은 이식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F는 A번에서 문제 A번에서 구했으니까 339 200 뉴턴 이렇게 구했었죠. 그리고 L은 5m이고 그리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니까 다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39 200 뉴턴 곱하기 2.22m 더하기 P는 아직 모르니까 P 곱하기 L 5m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3을 해주면은 결국은 0이 나온다 라고 나오게 되고, 그냥 이거 P 빼고 나머지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P는 251 2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B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점 A에서 벽으로부터 받는 수평 힘 P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C번 힌지 B에서의 반작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방금 쓴 것처럼 이제 방금은 모멘트의 평형을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용을 할 거는 힘의 평형을 이용을 해볼게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시그마 fx는 0 그리고 시그마 fz는 0이 당연히 나오겠죠. 힘의 평형이니까. 알짜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유물체도도 지웠네. 아무튼 이렇게 힌지 B에서 작용하는 힘은 다 지금 이 수문의 상황은 다 유체 정력학의 개념이니까 알짜 힘은 다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면은 딱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겠죠.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자, 아무튼 힘의 평형에 의해 가지고 시그마 fx는 0 그리고 시그마 fz는 0이라는 개념으로 반작용 구할 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시그마 fx의 성분들을 적어보면은 이제 bx 플러스 f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 여기가 세타고, 아까 자유물체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이제 x 방향 힘의 x 성분을 다 정리해 보면은 bx는 그냥 완전히 x 성분이니까 bx 그대로 적어주고, 요 f 힘에 대한 x 성분을 적어주면은 f 사인 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p의 힘, 세 번째 힘 p에 대한 거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p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수문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x 성분으로. 그럼 이제 x 성분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y 성분으로도 y된다. z 성분으로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z도 마찬가지로
BZ가 이렇게 위로 그냥 딱 Z 성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BZ, 지금 요거를 X로 두고 요거를 Z로 축을 설정을 할게요. 그럼 BZ는 그대로 BZ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 말고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F 코사인 세타로 적어주면 되고, P에 대해서는 Z 방향 성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상 0이 되겠죠. 뭐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이렇게 되는데 이제 F는 아까 구해놨었죠. F는 339 200 뉴턴이고 사인 세타는 몇이냐?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먼저 X 성분에다가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결국은 0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BX 플러스 339 200 뉴턴 곱하기 5분의 3은 5분의 3 마이너스 P도 지금 여기 B번 문제에서 적어놨었죠. 25120 뉴턴. 그래서 P까지 빼주게 되면은 아무튼 이거의 합은 다 0이 나온다. 시그마 fx는 0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는 bx를 구하는 거니까 bx 말고 나머지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bx는 477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x 구했으니까 bz도 그대로 구해봐야죠. 이제 시그마 fz는 bz 마이너스 f 코사인 세타. 왜 그대로 써버렸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0이라는 거잖아요. 시그마 fz가 0이니까. 자, 그럼 f도 아까처럼 그대로 적어보면은 bz 마이너스 f가 339200 뉴턴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0이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bz는 그냥 이거 넘겨주면은 271400 뉴턴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힌지 B에서의 반작용 문제까지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딱 2문제. 수문 파트에서 연습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음 문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습 문제, 아까 풀었던 수문 문제에 이어서 수문에 관련돼서 연습 문제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방금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수문 AB는 폭이 지면 안으로 1.5m라고 하네요. 수문 AB 폭이 1.5m. 뭐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은 딱 정면에서 바라본 그런 그림이니까
요 파란색 면이 수문이 되겠죠. 요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5m라는 뜻입니다. 3차원으로 보게 되면 그림 때문에 더 못 알아보려나? 아무튼 수문 AB의 폭이 1.5m다. 그리고 점 A에서 힌지가 되고 점 B에서 멈추게, 여기 되겠네요. 멈추게에 의해서 구속된다. 물의 온도는 이제 20도씨이고 20도씨의 물, 그리고 물의 깊이가 H는 3m, 이 H가 3m라고 하네요. 그럼 A번 멈추게 B에 작용하는 힘 및 B번 A에서의 반작용들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수문 A, B의 중심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수문 A, B의 중심 당연히 여기가 될 거고 1.2m의 절반이니까 0.6m. 근데 요 표면에서 A까지는 3m에서 1.2m를 빼주면은 1.8m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까지의 길이는 2.4m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HCG가 될 거고, 그래서 HCG는 2.4m라는 거 먼저 한번 구해주었습니다. 수문 중심까지의 깊이가 되겠죠. 그게 2.4m고, 그리고 아까 전 문제처럼 이 수문의 단면적, 제가 지금은 그림이 2차원으로 나와 있지만 3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수문의 단면적을 구해보면은 폭이 1.5m고 수문의 길이가 1.2m니까 수문의 단면적은 당연히 1.2m 곱하기 1.5m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문에 가해지는 힘 F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전 문제처럼 이제 전 문제에 나온 식 2.26번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F는 감마 HCG A가 되겠네요. 앞에 다시 적어보면 F는 PA 플러스 감마 HCG A인데, PA는 마찬가지로 전 문제처럼 여기도 있고 그 수문의 앞뒤로 다 작용을 하니까 PA는 생략시킬게요. 생략시켜도 된다, 소거해도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HCGA가 수문에 작용하는 힘 F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감마, 비중량 감마는 이번에는 전 문제에서는 이제 나타났지만, 여기 나타났었지만 이번에는 문제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네요. 근데 20도씨의 물의 밀도는 제가 외우는 게 좋다고 했죠. 998 정도로 외워주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중량은 로우 G니까 G는 당연히 중력가속도 9.8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9.81을 곱해주면 대충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제 비중량은 약 9790 뉴턴 퍼 미터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HCG는 방금 구한 2.4m, 그리고 단면적도 마찬가지로 1.2m 곱하기 1.5m가 되겠네요. 요거 3개 다 넣어서
결국 F는 9790 뉴턴 퍼 미터 3승 곱하기 2.4m 곱하기 1.2m 곱하기 1.5m가 되겠네요. 이거 그대로 다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수문에 가해지는 힘 F가 42,3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수문에 가해지는 힘 F 42,300 뉴턴. 여기에 A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A번 문제라고 물어본 거 아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문에 가해지는 힘 F를 한번 구해보았고,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멈추개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이후에 해야 할 거는 아까도 수문에 작용하는 이제 자유물체들을 그렸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그려주면은 이걸 수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체에 의해 가지고 이게 힘 F가 작용을 하고 유체에 의한 힘 F 그리고 수문의 위쪽으로 Z 그리고 여기로 AX 그리고 여기는 이제 BX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네요. AX는 이제 또 힌지고 BX는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도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는 1.2m가 되고 여기서 이제 F의 지점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식 2.29를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YCP는 마이너스 HCG A분의 IX X 그리고 사인 세타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IXX 구하는 거는 전 문제랑 마찬가지로 12분의 BL 3승이 되고 이제 이거는 직사각형일 때 구하는 거니까 B는 당연히 안쪽으로 이제 1.5m라고 했으니까 B는 1.5m 그리고 L은 1.2m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타는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90도.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HCG는 요거니까 2.4m 그리고 단면적 A는 1.2 곱하기 1.5m 이렇게 다 하나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지금 요 B랑 L은 여기다가 넣어서 IXX 구해주면 되고 요 세타랑 HCG A는 여기다가 또 넣어줘가지고 두 개 다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YCP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YCP를 그냥 바로 구해보면은 다 계산만 해주면은 YCP는 마이너스 0.05m가 나오게 되네요. 이 말은 이제 HCG가 딱 여기 정가운데 이제 0.6m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0.05m만큼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점 A부터 여기까지는 총
0.65m 내려온 위치에 힘 F가 작용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어보면은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멈추개 B에 작용하는 힘. 문제에서 이제 멈추개 B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 BX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요 YCP 남기고 그냥 다 지워줄게요. 아무튼 우리는 BX를 구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모멘트의 평형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모멘트 평형, 모멘트의 합은, 그러면은 다시 또 모멘트의 합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작용하는 힘이 X에 관해서 먼저 모멘트를 바로 적어보면은 요 F랑 F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 높이 0.65 F 곱하기 0.65m 0.65m 이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BX에 관련된 요 BX랑 이제 또 요 높이 1.2m 요거를 또 모멘트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BX 곱하기 1.2m가 되겠네요. 모멘트는 이제 반시계가 플러스 그리고 시계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아무튼 여기에 이제 0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대로 F는 아까 구했었죠. 몇이었냐? 맨 처음에 F 42,300N이라고 F를 구해줬었으니까 결국 요 BX만 남기고 다 이항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BX는 22,912N이 나오게 됩니다. 모멘트 X 성분의 모멘트의 합은 일단 0이라는 거 이용해서 BX를 먼저 구해보았어요. 그럼 이게 A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B번 문제 봅시다. B번 문제가 A에서의 반작용들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힘의 평형을 이용을 해서 구할게요. 힘의 평형, 방금은 이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이용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시그마 fx는 0, 모멘트가 아닌 힘을 이용을 해서 힘의 평형으로 구해볼게요. 그럼 시그마 fx는 0이니까 x에 관한 힘들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지금 요거 f 하나랑 bx, ax 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은 방향 맞춰가지고 그대로 적어보면은 fx는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fx란다. f는 여기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f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ax랑 bx는 f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합은 0이니까 0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는 그럼 이 식에서 AX를 모르잖아요. F는 이제 42,300인 거 맨 처음에 구했고, BX도 전 문제에서 이거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AX는 F-BX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그대로 42,300N 마이너스 22,912N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AX는 19388N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A에 해당하는 반작용, 요 A에서 반작용을 한번 구해보았어요. 반작용 AX. 근데 여기에서 이제 A에서의 반작용은 요 AZ도 있는 거긴 한데, 요 AZ는 수문의 무게에 의한 반작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문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유체에 의해서만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A에 작용하는 반작용 AZ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AX만 구해주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번과 B번 답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2.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의 물탱크의 밑바닥에 있는 4분원 패널에 작용하는 정수력의 수평 및 수직 성분들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분원 패널이라 하면 이거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 작용을 하는 수평 및 수직 성분을 계산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이제 수직 성분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수직 성분은 유체의 무게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형상 전체에서의 수직 성분을 볼 거면은 딱 요 패널, 요 부피 있죠? 요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 플루이드의 무게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 전체에서 요만큼 부피를 빼주시면 그것이 그냥 수직 성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체의 수직 성분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단지 요 4분원 패널에서의 수직 성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좁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딱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갖고 온 겁니다. 요 부분 없이. 왜냐? 요 패널에서의 수직 성분만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 면을 기준으로 요 왼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쪽 무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이 형상에 해당하는 무게만 구해주면 됩니다. 한번 그걸 이용을 해서 구해볼게요. F 버티컬은 수직 성분 FV는 이제 감마 플루이드 곱하기
직사각형의 부피. 여기서 직사각형은 이 전체 직사각형이 아니고 여 직사각형이 아니고 여 직사각형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감마 플루이드 곱하기 4분원 부피,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 앞부분이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W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4분원에 해당하는 W가 될 거고, 그냥 그 두 개의 무게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근데 요 유체의 비중량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물의 밀도는 이제 온도는 이 문제에서 안 나오긴 했지만 그냥 998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온도가 안 나와 있으면은 그것도 2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가 안 나와 있으면 뭐 대충 2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체가 안 나와 있으면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물의 밀도는 이제 998kg/m3이니까 여기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해주면은 요 비중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 유체의 비중량은 9790이 되겠네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3승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 F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FV는 9790 뉴턴 퍼 미터 3승 곱하기 직사각형의 부피, 여기 2m고 아니야 가로 2m고 이제 세로가 6m, 그리고 높이가 2 플러스 5니까 7m, 여기 2 플러스 5니까 7m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곱해주면 되겠네. 2m 곱하기 6m 곱하기 7m 해주게 되면은 638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직사각형 전체, 요거까지 다 포함한, 검정 부분까지 다 포함한 직사각형을 구한 거고, 이제 요거 4분원에 해당하는 부분 따로 구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유체는 동일한 유체니까 9790 뉴턴 퍼 미터 3승 곱하기 4분원의 부피 4분의 1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걸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4분원의 부피는 그냥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4분의 1짜리 원이니까 4분의 1로 곱해준 거고, 그리고 요 6m 곱해준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이제 뭐 여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6m를 해주면 4분원의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어디까지 했어?
아무튼 이렇게 두 개 구하고 빼주기만 하면은 결국 수직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638000 뉴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수직 성분을 계산을 했으니까 수평 성분을 계산을 해 볼게요. 수평 성분은 단순하게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수평 성분은 로우 GH CG 곱하기 A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무게 중심, 지금 이 유체에 의한 무게 중심이 있을 거고 그 무게 중심의 깊이에 따라서 수평 성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 작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 4분원의 표면에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게 여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해 보면은 로우지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감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거 FH는 9790 뉴턴 퍼 미터 3승 곱하기 HCG는 여기가 5m고 당연히 여기까지가 HCG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1m, 그러면은 HCG는 6m가 되겠네요. 그래서 9790 곱하기 6m 곱하기 이제 단면적 A는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펴보면은 피면 이제 뭐 이런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면은 결국 직사각형과 면적이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단면적을 구하면은 2m 곱하기 6m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여기에 로우G가 될 거고 여기에 HCG, 여기에 로우G, 여기에 HCG, 그리고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답은 70만 5천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호리즌탈 수평 성분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여기서 반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본 거는 이제 수직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연습 문제 2.850까지 풀어보았고 다음 이제 중간고사 전 마지막 문제 풀이라서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좀 원래 더 오래 걸리는 문제들인데 좀 빨리 말하다 보니 많이 풀어주려고 했어가지고 조금 말이 많이 이상했네요. 아무튼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예제 2.13번만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조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주차 운전자가 이제 수편 쟁반 위에 뭐 그림과 같은 커피잔 올려놓고 이게 7m/s 제곱으로 가속을 할 때 이제 잔은 깊이가 10cm이고 직경이 6cm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지 상태일 때는 이제 커피가 높이가 7cm로 되어 있고, 만약 커피가 강체 가속도를 가정하여 이제
커피가 커피잔으로부터 넘쳐 흐를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A번 문제가 있고, 이 말은 뭐 지금 7m/s 제곱으로 가속을 할 때 커피잔이 과연 흘러 넘치는지 계산을 하라는 거고, 이제 B번은 만약에 커피 밀도가 뭐 1010kg/m3이라면은 모퉁이 점 A에서의 계기 압력을 계산하라 라고 두 개의 문제를 내어주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지금 이거 커피가 기울어진 경사각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저 세타는 이제 식 2.39번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식 2.39번이 이제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g 플러스 ag 분의 a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AX는 7m/s인데 X 방향으로만 유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Z의 가속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AZ는 0이니까 0이므로 결국 세타는 탄젠트 G분의 A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G는 당연히 9.81이니까 탄젠트 역함수 9.81 m/s 제곱분의 7.0 AX가 지금 7m/s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7m/s 제곱을 분자로 넣어주면 되고, 지금 이거를 또 계산기로 돌려주면은 결국 세타는 35.5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타를 구했으니까 이 세타를 이용을 해서 여기 상승한 델타 Z만큼 높이를 한번 구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델타 Z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델타 Z가 요 3cm보다 크면은 이렇게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일단 3cm가 기준이 될 거고, 3cm보다 크면은 넘쳐 흐르고, 크지 않으면 넘쳐 흐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델타 G를 한번 구해볼게요. 델타 G는 여기가 3cm죠. 그래서 3cm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해주게 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해주게 되면은 높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Z는 3cm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구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세타가 위에서 35.5도였으니까 탄젠트 35.5도 계산해주면은 2.14cm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델타 Z가 2.14cm고 요 3cm보다 작으니까 요 커피잔 끝나는 부분이 넘쳐 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넘쳐 흐르지 않는다. 3cm보다 작으니까 넘쳐 흐르지가 않는다. 언제? 7m/s 제곱으로 가속이 될 때. 자, 이렇게 구해봤으면 이제 다시 문제 B번으로 넘어가서 커피 밀도가 1010kg/m3일 때
모퉁이 점, 요 부석탱이에 박혀 있는 점 A에서 여기서의 계기 압력을 계산하라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식 2.40번을 활용을 할게요. 이제 G-A 방향으로 압력 증가율 이제 ds분의 dp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로우 g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g는 루트 ax 제곱 플러스 g az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되네요. 여기에 이제 식 2.40번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정지 상태에서의 A에서의 압력은 그냥 단순히 로우 GH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밀도가 1010이라고 했으니까 1010kg/m3 곱하기 9.81 m/s 제곱 곱하기 H는 이제 7cm, 정지 상태니까 정지 상태일 땐 표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지점까지는 7cm, 그걸 미터로 바꿔주면 0.07m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 693.5 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지 상태를 구해봤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속시, 가속할 때 A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할 때 그 압력은 요식 2.40번과 델타 S 요거를 이용을 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표면으로부터 점 A까지의 수직 거리가 되고, 그럼 이제 PA는 로우 G 델타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 G도 가속도고 H도 다 길이고 문제없죠. 그러면은 같은 모양이니까 이제 로우는 이제 다시 똑같이 1010kg/m3이고 G는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보면 ax 제곱 x 방향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g 플러스 az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제 델타 s는 0.07m 더하기 214m 곱하기 사인 35.5도 코사인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밀도가 되고 요게 G가 되고 요 부분이 델타 S 수직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다 계산을 해주기 전에 아까 AZ는 0, 지금 가속도가 AX밖에 없으니까 여기 AZ는 0이죠. 그래서 AZ는 날라가고 G는 당연히 9.81, 그리고 AX는 7m/s라고 나와 있으니까 7 넣어주면 되고,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냥 계산기에 넣고 계산만 해주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거는 약
약 900 파스칼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시험 문제 풀 때 뭐 조그마한 수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수치는 허용이 될 겁니다. 단 푸는 방법과 그런 게 다 맞고 뭐 소수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수점이나 단위에 따라서 나오는 값의 오차가 조금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수치 조금 다른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쭉쭉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B번 답이고 여기까지 예제 2.13번 강체 운동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